신창현 의원님 아주 중요한 그런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장석춘 의원 질의하십시오. 장관님, 예. 지금 뭐 비정규직 문제라든 그죠? 최저임금 문제라든지 예를 들어서 근로시간 단축 문제라든지 지적할 게 듣기 싫지요? 아니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이 시간만 지나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 아 그렇지 안 하시는 않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공부 많이 나중에 더 했습니다.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제가 우리 의원께서도 그랬는데 저도 보충해서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이라든지 제로화 문제라든지 근로시간 단축 문제, 최저임금 이게 우리 사회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같습니다. 같은데 이제 문제는 지금 현재에 몇 개월 사이에 이런 부분이 좀 혼란이 전폭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우려하면서 좀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좀 체계적인 그러한 부분을 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대통령께서도 지난번에 취임 3일 만에 인천공항에 가가지고 정규직 하였을 때 지금 난리 났었잖아요. 지금 인천공항 지금 현재 주소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현 주소가 마음대로 안 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교사 하고 기간제 교사 임용교시 수험생들이 지난번에 거리로 나와가지고 이런 부분에 충돌이 있을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네. 예. 그리고 또 엄연히 출발선이 다른데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같은 처우를 받게 된 건 공정하지 않다 해가지고 공채 출신들이 또 반대 의견을 내고 또 시끄럽고 그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비정규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은 차별하고 불평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고용이 질이 안정되고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그러한 비정규직 취지가 어떻게 보면은 요새는 좀 무색하게 좀 사회적 갈등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고요. 우리 대통령께서 취임사에 이런 얘기 말씀하시더라고요.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가정은 공정할 것이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그래 말씀하는데 지금 그렇게 가고 있나요? 지금 앞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봤을 때 그렇게 돼가고 있느냐 이 말이지. 준비 단계를 한 발 한 발 가고 있다고 봅니다. 한 발 한 발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상당히 좀 인기 영합주의적이고 좀 포퓰리적인 면이 있다라는 그런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드리고요. 또 하나는 시간이 정부가 차라리요 지금이라도 협력업체 고용이 더 안정되고 처우가 개선되는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하겠다. 그런 문제점 있는 그런 회사에는 그렇게 국민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차라리 낫는데 차별 해소에 노력하겠다. 정규직학을 노력하겠다. 지금 공기업이 아까 전에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교육청에 그런 꼼수 쓰잖아요. 그죠? 쓰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민간 기업도 나온다고 이게요. 나왔을 때 일이 지내고 났을 때는 그때 어떻게 정부가 또 근로 감독관들 보내가지고 그때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로 가려면은 정부가 좀 더디더라도 진솔하게 그렇게 접근하는 게 좀 맞다고 보거든요. 인기 영합주의 그러한 적석 발언이나 적석 행정은 정말로 우리가 그게 적폐지 폐단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정규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좀 다시 한번 국민들한테 진솔하게 좀 접근하는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저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장관님 생각 어떠신지 설명 한번 해주세요. 예. 아침에 우리 언론에도 봤고 서영수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고임금 저임금 부분이 참 저는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영합 위주로 이 임금을 정규직을 공공부문 비정규직하고 최저임금 맞추고 이런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은 인기 영합에서 나온 게 아니라
너무 잘못돼 있는 대한민국의 소득 양극화 그리고 이 왜곡된 경제 구조를 바꾸기 위한 저는 이런 공약에 실천하는, 물론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초기에 많이 혼란스럽고 가는 과정에 또 목표에 다 달아갈 수도 없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과정까지는 서로 사회 통합해가면서 갈등을 줄여가면서 이해 당사자들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정부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지원해가면서 저는 이런 부분이 이제 시작 단계라고 보기 때문에 그 의원님 지적하시는 것도 전 충분히 무슨 내용인지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비정규직 당사자는요, 본인이 정규직이 될 줄 알았는데, 그죠? 예. 비정규직 제로화 얘기하니까 대통령께서 직접 가시가 그런 말씀하시니까 정규직이 될 줄 알았는데 결과를 지금 진행되는 거 보니까 아니거든. 그죠? 거기서 이미 그 정책적인 시행착오가 있는 것이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이 당사자들이나 국민들이 이거 정부가 생각하는 거고 동상이몽이다 이죠. 이런 부분이 현재 저는 그 지점에 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정부가 좀 진솔하게 이 비정규직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서 민간 기업에서는요 이미 해고가 시작됐답니다. 저는 직접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고용을 하기 어렵다는 이력이 들었을 때 가인 이 제도의 이 실효성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부가 이런 부분에 처음부터 너무 성급한 게 아니고 점진적으로 하나하나 풀어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필요했던데 너무 앞서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서 정부 정책이 좀 실효성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좀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거라도 그런 부분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의원님,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정부에서 비정규직 제로가 비정규직이 없는 게 아니고 상시 지속적 업무에 거기만 비정규직이었고 그 상시 지속적이지 않는 업무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파견업도 와야 되고 시간제 노동자도 와야 되고 저는 그런 유연성이 다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어느 누구라도 국민이라든지 비정규직 당사자들이 충분히 그 부분에서 생각을 달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정부가 평소에 그런 부분을 많이 내놨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고 그분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태경 의원 질의하십시오. 예, 아까 증인 질의 시간에 공공 부분 공무원 포함해서 임금 공시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장관님 의지를 확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근데 그거 관련해서 그게 좀 절박하다라고 고용노동부 스스로 인정한 게 최근에 있어요. 제가 그걸 알려드리면 9월 22일 고용노동부 공문인데 공공부분 정규직화 추진 관련 추가 지침 해가지고 이 내용이 뭐냐면 호봉제 적용을 하는데 신중해라. 비정규직 지금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이 호봉제를 적용하게 되면 급격한 재정 부담이 수반될 수 있기 때문에 직종별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임금체계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해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 없이 기존의 호봉제 임금체계를 일률적으로 따르지는 말아야 한다. 이런 취지의 내용 공문이 내려간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장관님 맞죠? 차관님이 이게 직접 지시하신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업무 지시를. 저는 이게 정부의 고민을 읽을 수 있고요. 저는 이건 어려운 어떤 정책적 판단이지만 잘 판단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또 차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일관된 기준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디까지는 호봉제를 인정해주고 어디부터는 호봉제를 시행하지 않을 것인지 이게 또 불공평하게 진행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장관님? 예. 이 원칙은 맞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그 일관된 기준에 시점을 정해야 된다. 그럼 예를 들어 내년부터 호봉제가 적용되는 사람과
호봉제가 적용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나눈다면 지금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되는 이분들뿐만 아니라 내년부터 공무원이 되는 분들도 같이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차별하실 거예요? 누구는 그러니까 호봉제 적용되는 사람들과 적용되지 않는 사람들 이 기준을 어떻게 나누실 거예요? 예, 의원님, 차관님 양해 주시면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호봉제를 적용하지 말라는 부분들이 전체를 다 호봉제로 적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이제 호봉제로 되어 있는 부분들의 경우에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차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적절하게 호봉제는 가져가는데 다만 저희들이 이제 8개 직종에 한해서는 표준 임금 모델을 만들어서 호봉제가 아닌 이른바 직무급 체계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식의 표준 모델을 지금 개발 중에 있는데 그런 표준 모델을 만들어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보급을 하겠다 이런. 그럼 직종별로 차별을 하겠다는 거예요. 8개 직종이 어디죠? 아니 그 8개 직종이라는 게 이제 예를 들면 청소 용역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야 되는 부분 중에 일부 계약직이라든지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 직종에 한해서 저희가 8개 직종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장관님. 8개 직종 지금 검토하고 하겠습니다. 있는 부분 주시고 아무튼 여기서는 뭐 제가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고 이게 새로운 차별이 돼서는 안 된다. 일관된 기준, 공명 정대한 기준이 돼야 된다. 장관님 그 정신을 좀 제대로 좀 관철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이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추진하는 정부의 저는 고민은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이 워낙 크고 그래서 그 차이를 격차를 좁히는 것은 이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이제 방금 정부의 이 정책 전환에서 드러나듯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정규직도 어느 정도 양보를 해야 된다. 기존에 정규직도 양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청문회 때도 국회의원 포함해서 공무원들 임금 동결 선언을 하자. 그래서 그 상승분을 사회연대기금으로 조성을 해서 그 비정규직이나 아니면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데 이제 쓰는 이런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통상임금 관련해서 금속노조죠. 아주 굉장히 좀 건설적인 제안을 합니다. 6월 20일 그 금속노조가 이제 기아차 지부가 이제 속하는 거죠. 지금 통상임금 1심에서 이겼어요. 노조가 이겼어요, 노동자들이. 그래서 추가로 노조 쪽에서 받아내는 기금이 한 5천억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면 5천억 중에 일부를 사회연대기금으로 우리가 내겠다. 그럼 회사도 매칭을 내고 또 정부도 더 보태가지고 이러면 굉장히 몇 조 이상의 기금을 지금 만들 수가 있겠더라고요. 근데 물론 기아차는 또 뭐 이 반대의 목소리도 있어요. 저는 이해합니다. 자기 개인 돈인데 이걸 이제 사회를 위해서 쓰자고 하면 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게 뭐 있을 수 있죠. 당연지사인데. 근데 이제 이 통상임금 소송을 보니까 지금 한 전체가 114개 사업장에 147건입니다. 소송 건수가. 총 소송 가액이 8,800억이에요. 그리고 소송 비용도 한 수백억이 지금 되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네, 때문에 물론 이제 1심은 지나야겠죠. 1심에서 대충 이게 어느 방향으로 된다. 그러면 좀 자율적 합의를 유도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진다고 보이고 그럼 2심, 3심 가면서 계속 소송 비용 쓸 필요 없이 정부가 좀 자율적 합의를 유도하면서 이걸 사회연대기금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리고 그럴 때 정부가 모범을 아까 이야기한 우리도 같이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공무원도 어느 정도 연봉 동결을 하고 그 자금을 가지고 우리도 같이 함께 하겠다. 이렇게 되면 우리 사회가 굉장히 아름다워지지 않을까요, 장관님? 좀 장관님이 앞장서가지고 이거 하나만 딱 하셔도 굉장히 정말 훌륭한 장관님 되실 것 같은데. 그는 노조 근로자들 또 노동조합 당사자들 직장 급여자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은 굉장히
통상임금 소송에서 공기업들도 누르고 하세요. 누르고. 네, 통상임금 소송에서 공기업들도 걸려요. 그래서 41개 공공기관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산하에는 근로복지공단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통상임금 소송에 걸려 있고, 특히 근로복지공단은 총 소송 가액이 한 550억 정도 됩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서 근로복지공단 통상임금 소송 노조 측에서 이기게 되면 그 산재기금에서 돈이 한 200 얼마입니까? 14억이 나갑니다. 이거 산재기금 원래 그 산재 당한 분들이 써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노동부 대책이 있습니까? 이 통상임금 그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부가 여기에 대해 소송 당했다는 자체도 참 그 유감스럽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 그 기금에서 나가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어떻게 차관 얘기? 예, 인건비 때문에 그러는데 네. 지금 일단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인건비가 저 산재 기금에서 지금 나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통상임금으로 그 근로자 측이 노동자 측이 승소를 한다면 임금이 추가돼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른바 통상임금 소송에 지게 되면 그래서 그 부분들은 뭐 일정 부분 저희가 산재 기금에서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 현실 하에서는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 관리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좀 장관님 말씀처럼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그 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의원님이 기금에서 이런 그 임금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예. 네. 경우에 저는 그러한 그 비정규직 취지가 어떻게 보면은 요새는 좀 무색하게 좀 사회적 갈등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고요. 우리 대통령께서 취임사에 이런 얘기 말씀하시더라고요.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가정은 공정할 것이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그래 말씀하는데 지금 그렇게 가고 있나요? 지금 지금 이제 앞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봤을 때 그렇게 돼가고 있느냐 이 말이지. 준비 저는 그렇게 단계를 한 발 한 발 가고 있다고 봅니다. 한 발 한 발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상당히 좀 인기 영합주의적이고 좀 포퓰리적인 면이 있다라는 그런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드리고요. 또 하나는 시간이 그 정부가 차라리요 지금이라도 그 협력업체 고용이 더 안정되고 이게 전폭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우려하면서 좀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좀 체계적인 그러한 부분을 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우리 대통령께서도 지난번에 취임 3일 만에 인천공항에 가가지고 그 정규직 하였을 때 지금 난리 났었잖아요. 지금 인천공항 지금 현재 주소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현 주소가 마음대로 안 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교사 하고 기간제 교사 임용교시 수험생들이 지난번에 거리로 나와가지고 이런 부분에 충돌이 있었고요. 그죠? 예. 맞습니까? 네. 예. 그리고 또 엄연히 출발선이 다른데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같은 처우를 받게 된 건 공정하지 않다 해가지고 공채 출신들이 또 반대 의견을 내고 또 시끄럽고 그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비정규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은 그 차별하고 불평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고용이 질이 안정되고 일자리를 신창현 의원님 아주 중요한 그런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장석춘 의원 질의하십시오. 장관님, 예. 그 지금 뭐 비정규직 문제라든 그죠? 최저임금 문제라든지 예를 들어서 근로시간 단축 문제라든지 지적할 게 듣기 싫지요? 아니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이 시간만 지나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 안 그렇지 하시는 않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공부 많이 나중에 더 했습니다.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 그 제가 우리 의원께서도 그랬는데 저도 보충해서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이라든지, 예, 제로화 문제라든지, 근로시간 단축 문제, 최저임금, 이게 우리 사회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같습니다. 같은데 이제 문제는 지금 현재에 몇 개월 사이에 이런 부분이 지금 혼란, 정부가 좀 다시 한번 국민들한테 진솔하게 좀 접근하는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저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장관님 생각 어떠신지 설명 한번 해주세요. 예. 아침에 우리 그 언론에도 봤고, 그 서영수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고임금, 저임금 부분이 참 저는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영합 위주로 이 임금을 정규직을, 아니, 공공부문 비정규직하고 최저임금 맞추고 이런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은 인기 영합에서 나온 게 아니라 너무 잘못돼 있는 대한민국의 소득 양극화, 그리고 이 왜곡된 경제 구조를 바꾸기 위한 저는 이런 공약에 실천하는, 물론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초기에 많이 혼란스럽고 가는 과정에 또 목표에 다 달아갈 수도 없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과정까지는 서로 사회 통합해가면서 갈등을 줄여가면서 이해 당사자들의 처우가 개선되는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하겠다. 그런 문제점 있는 그런 회사에는 그렇게 국민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차라리 낫는데, 차별 해소에 노력하겠다, 정규직학을 뭐 노력하겠다. 지금 공기업이 아까 전에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교육청에 그런 꼼수 쓰잖아요, 그죠? 쓰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민간 기업도 나온다고 이게요. 나왔을 때 일이 지내고 났을 때는 그때 어떻게 정부가 또 근로 감독관들을 보내가지고 그때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로 가려면은 정부가 좀 더디더라도 진솔하게 그렇게 접근하는 게 좀 맞다고 보거든요. 인기 영합주의 그러한 적석 발언이나 적석 행정은 정말로 우리가 그게 적폐지, 폐단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정규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